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도곡 중학교 내신을 담당하게 된 정찬호 선생님입니다. 교과서는 미래형 교과서 쓰게 되겠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1학기 한 번, 2학기 한 번, 약 두 번의 시험을 봤었고,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좀 시험 범위가 많았었죠. 1학기 때는 1, 2, 3, 4과 프린트물까지 들어갔었고요. 2학기 때는 5, 6, 7과 이렇게 해서 4개 과가 들어갔었는데 굉장히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 때 막판에 좀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중간고사가 있으니까, 아마 2개 과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겠고요. 2개 과 더불어서 또, 이 도곡 같은 경우는 부교재 프린트물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실용적인 면호민 선생님이 갖다 주시는, 회화 문제라든지, 이디엄 파트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플러스 알파로 같이 좀 만들어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내신 대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과별 학원에서 만들어준 내신 대비 교재가 들어가겠고요. 최고 전문가들이 만들어놓은 예측. 그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작년에도 참 이 학생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던 부분인데 자가학습지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자가학습지라는 건 바로 뭐냐면 전문가 선생님들이 이제 모여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겠다. 도곡에서는 이게 이렇게 나올 거야라고 그냥 시중에 판매되는 문제집이 아니라 이 도곡에 관련되신 선생님들이 저희 분석을 해서 이렇게 시험이 나올 거예요. 여기는 이런 부분이 중요해라고 정리를 해놓은 거죠. 또 이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곡 같은 경우는 학교 프린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학교 프린트에서 이디엄 파트라든지 아니 신화 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도 역시 각 학교별 추가 프린트들도 제작이 돼서 여러분들의 내신에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도곡 중에 전체적인 특징과 킬러 문항에 대해 잠깐 좀 알아볼게요. 2000년도 2학기 기말고사는 36문항이 나왔었고요. 21학년 1학기는 32문항, 21학년도 2학기는 총 35문항. 그러니까 문제가 적지 않아요. 자, 근데 다 지금 보시는 건 이 36문항, 32문항, 35문항들이 다 객관식으로만 나왔었습니다. 문제가 적지 않고요. 난이도가 좀 많고, 문제가 적지 않고, 시험 범위가 많고, 그러면 좀 문제가 좀 쉽느냐? 문법적인 부분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포멀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을 굉장히 충실하게 하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본에 충실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독해 부분에서는 좀 약간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장점을 보시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시험 범위가 많고 객관식 문제가 다수로, 그렇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관식 문제는 없습니다. 객관식 문제가 다수로 중간 평균 성적 만들어내기에는 굉장히 유리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애들이 없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보편적인 독해와 문법 유형들이 주요 출제가 되어지며 강남권 학생들의 기본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데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이라 한다면 문법 같은 경우는 중3, 독해는 고1 수준의 1, 2등급 학생들, 1, 2등, 2등급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로 맞춰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단점은요. 강남 지역의 대표적인 공립학교로서 다양한 유형, 아까 전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유형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학교 내신의 문법은 문제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던 실용적인 문법, 이디엄이라든지 아니면 원어민들만 알고 수 있는 그런 뉘앙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다양한 유형과 여러 영역 평가를 위해서 여러 형식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그렇죠. 포함이 되어 있어서 신유형 및 회화와 구어체 등의 실용적인 문제들이 다수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뭐냐면 공립학교에서 담당 선생님들이 바뀌면서 유형이 좀 변화가 좀 심해요. 그러니까 공립이다 보니까 작년에 계셨던 분들이 올해까지 계속 계시면 상관이 없는데 작년에 계셨던 분들이 올해 바뀌게 되면 유형 변화가 좀 심하다라는 것들은 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올해는 작년과 비슷하게 객관식 유형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일단 선생님들의 큰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특징은요. 문법 문제가 30% 정도고 독해가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것은 40% 정도, 나머지는 뭐 회화나 이런 것들이겠죠. 독해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면요. 죽으시면서 추가 프린트 내용들이 자주 출제가 되어지므로 학교에서 나오는 프린트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공부하셔야지만이 좀 최상위권의 A등급의 성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법은요. 기본적으로 좀 중상급 정도, 이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기본에 충실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킬러 문항 보시게 되면 어떤 식으로 시험을 하느냐. 지금 관계부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다음 중 어법상 바른 문장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아니면 접속사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문법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상은 회화적인 부분들, 어법적인 독해적인 부분들이 좀 더 다수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따로 만들어내서 다음서 관계부사와 관련되어진 부분들, 핵심적인 부분들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이제 어법상 내용상 접속사 얘기하는 거죠. 연결상 어떤
어떤 식의 내용들이 앞뒤가 맞느냐 안 맞느냐 뭐 이런 거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어서 답은 기억과 뒤에 2번 정도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도곡은요, 이 독해 부분에 굉장히 많은 독해 역량평가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지금 두시고 계십니다. 실용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지문 하나를 거의 통째로 다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주고 나서 나오는 시험 문제가 뭐냐? 단순히 그냥 내용 파악이 아니라 다빈치에게 일어난 일과 원인이 어떻게 맞느냐, 잘 맞아 들어가느냐, 이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하냐 아니냐. 그러니까 논리적인 파트를 좀 많이 보더라는 거죠. 단순히 그냥 읽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들의 실용적이고 수능에 좀 더 가까운 유형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요. 1학기 기말고사에서도 역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나 내용 파악 문제들 굉장히 많은 신경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단지 근데 답이 복수 정답이었다라는 것이 이 문제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해 문제를 내더라도 내용 파악 문제를 내더라도 그냥 쉽게 그냥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너네 한 번 더 생각해봐 라고 좀 더 고민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중복 정답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오답 유도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죠. 자, 문법 같은 경우도요. 가장 핵심적인 문법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작년도에서 가장 특이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렇게 기말 문제였었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법전환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거는 교과서에 전혀 없었던 내용들이에요. 전혀 없었던 문법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일과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사과의 문법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서 이렇게 화법전환 문제로 약간 변형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지금 학교 선생님께서 이렇게 먼저 막판에 이런 거 낼 거야 라고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셨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문법 문제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려운 건 아니지만 굉장히 회화적이면서 실용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추구하신다라는 거 다시 한번 문법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죠. 답은 화법 전환에 대한 얘기 있었는데 답은 4번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니까 어떻게 대비할 거냐? 과거는 이제 돌아온 과거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대비하냐가 참 핵심 포인트겠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영어만 잘한다면 전선생님도 아마 잘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영어만 잘하는 것이 학습에 좋은 영향을 끼치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영어와 더불어서 다른 과목들도 잘해야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범생이 되겠고 또 어머님들이 바라는 그런 학생상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핵심, 시간 관리, 요약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학원에 나오실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일과 같은 경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과 같은 경우는 보시면 핵심 문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문법이 어떤 게 나온다. 그럼 이 핵심 문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들어가겠고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과서라든지 아니면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문법들, 교과서에 나온 문법들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풀어볼 수 있게끔. 자,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고난이도 문제까지 고등학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능 지문에까지 이렇게 나왔었던 문제 이와 관련된 문제들까지 집어넣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만이 여기서 끝판왕이 될 수 있느냐 이 문법이 끝판왕이 될 수 있느냐까지 고등부 내신까지 여러분이 맛볼 수 있게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들만 공부할 수 있게 해놨다는 거죠. 그러면 본문 지문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지문 내용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왜 중요하다. 그냥 다 외워가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왜 중요한 거야? 여기는 어떤 부분이 중요한 거야? 라고 여기는 어떤 부분이 심이 나올 수 있을까? 분석을 해드렸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관련된 문법은 이게 왜 중요한지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또 밑에 보시는 것처럼 부연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공부 여기가 왜 중요하고 학생이 그냥 외워 이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중요하니까 이런 문법들이 들어가 있을 거 여기 왜 중요하고 어떻게 심이 나올 수 있다까지 다 지금 파악할 수 있게 해놨다는 거죠. 이와 더불어서 추가 프린트는 어떻게 나오냐? 추가 프린트 마찬가지예요. 추가 프린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어떤 부분도 중요한다고 다 분석을 해드리고요. 이와 관련돼서 이렇게 문제도 다 만들어 드립니다. 최고의 여러분들의 대비를 할 수 있게끔 다 정리해드린다. 이 얘기하는 거죠. 자, 관리 방안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관리 방안은요. 매 시간마다 실시가 되는 데일리 테스트로서 학습 진전 상황에 대해서 확인 및 1대1 피드백 성적 관리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공부했으면 어떻게 어느 정도 했는지에 대한 확인은 당연한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총 3회, 내신 기간 동안 총 3회의 모의고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는지 학습이 됐는지 파악할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자, 무턱대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학습적 효율적으로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게끔 정리해드리겠고요. 계획성 있게 공부하고 계획성 있게 학습하고 계획성 있는 학습과 관리로서 학생들이 당연히 그렇죠? 대안은
만족감이 증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진짜 효율적으로 공부하니까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성적들도 관리가 되어지네. 아 그러면 당연히 이게 선순환이 되어지겠죠. 아 이렇게 공부하니까 좋구나. 그러면 공부할 맛 나겠네? 그러면 공부 좀 더 해볼까? 라고 선순환의 과정을 만들어줄 수 있겠고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학생들의 만족감이라는 것은 증대가 되어져야만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또 이와 더불어서요. 현관과 그렇죠. 또 필요한 경우 줌 수업을 통해서 온오프라인의 온라인상의 최상의 정상회급 수업을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요. 각 핵심 문법의 동영상 강의도 출제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이것 좀 더 수업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부분들까지 챙겨드릴 수 있겠습니다.